5분 책방 어렸을 때 기억으로 한번 어렸을 때 읽었던 책 얘기를 해보세요. 한번. 주인공이 목소리에 불만이 있나 보죠? 뭐 그런 것도 있고. 간단하게 소개를 하자면 일단 주인공은 지윤이라는 친구입니다. 이 친구는 어머니의 사랑을 듬뿍 받는 아이인데요. 어머니가 이제 사랑을 많이 주시는 만큼 그러니까 잘 키우시고 싶은 마음이 너무 많으셔서 잔소리도 하고 막 학원도 엄청 많이 보내시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학업에 관심이 많은 엄마예요? 그쵸? 네. 근데 그거에 불만이 많은 오늘의 주인공입니다. 근데 이 친구가 목소리가 그렇게 안 좋은 것도 아니고 목소리가 막 새소리가 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목소리 교환소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목소리를 교환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막상 잔꾀를 부려서 엄마 목소리로 바꾸면 학원도 맨날 엄마 목소리로 연락하면 되고, 그래서 오히려 유용하겠다 싶어서 엄마 목소리로 교환을 해요. 그 다음에 맨날 이제 학원 선생님한테 통화하면서 오늘 지훈이가 학원을 못 갈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는 듯이 얘기하고 막 친구들이랑 노는데, 이 친구들도 굉장히 중요한 아이들 중 한 명입니다. 시우하고 그 다음에 형준이라는 친구인데 그 친구들이 진짜 중요하니까 나중에서, 그래서 지금 기억해둬야 합니다. 그 친구하고 개구쟁이로 불릴 만큼 엄청 사고를 많이 치는데 걔네하고 막 얘기를 하고 막 신나게 놀다가 피자가 먹고 싶어서 또 엄마 목소리를 빌려서 또 통화를 해서 피자를 시킨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제 사건은 여기서부터 그 지훈이가 왜 너 어떻게 학원 안 갔어 이러는 거예요. 왜냐 친구들이 원래 평소 지훈이는 학원 많이 다닌다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어떻게 학원 안 갔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제 사실 목소리 교환소라는 곳이 있다. 거기서 엄마 목소리를 빌렸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니까 애들은 처음에 안 믿다가 같이 가보자고 그래가지고 같이 가서 걔네들도 막 목소리를 빌려오고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목소리 교환소가 신기한 게 이게 딱 지훈이한테만 작용되는 게 아니고 그 약물을 마시면 다른 사람한테도 작용이 된단 말이에요. 대가는 뭐예요? 이용하려면 대가를 치러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무슨 진실된 무슨 말을 해야 해요? 네. 그래야 그 할아버지가 이렇게 그거에 실력류 따라서 같은 분이 와서 목소리를 바꿔주는군요. 네. 근데 이제 그 약물을 마시면 바꿀 수 있는 거예요, 목소리를. 근데 그 친구들은 약물을 이제 유심히 바라보다가 한 친구가 사건을 터뜨린 거예요. 그 약물 가지고 그 약물을 먹은 거예요. 그 약물을 먹으면 엄마 목소리 되잖아요. 그래서 막 태권도장한테 딱 전화를 해가지고, 태권도장에 재혁이라는 애가 있는데 걔가 옛날에 좀 등치도 크고 막 그래가지고 자기 괴롭혔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전화를 한 거예요. 전화를 해서 나 지훈이 엄마인데 너 이렇게 괴롭히면은 내가 너 괴롭혀버릴 줄 알라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태권도장에서 재훈이한테요? 그쵸. 그러니까 통화로. 그러니까 선생님한테 아니면 재훈이한테? 재훈이한테. 네. 재혁이한테. 네. 그러니까 그 형준이라는 친구가. 그러니까 일이 커진 거잖아요. 그럼 재혁이가 엄마한테 말했는데 자기 엄마한테 어른한테 얘기하겠죠. 어른한테 얘기를 하고 또 전화가 온 거예요, 지훈이한테. 그러니까 지훈이는 딱 전화를 받아서 이게 무슨 얘기냐 하고 형준이한테 들었는데, 형준이가 알고 보니까 자기 엄마 목소리로 막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지훈이 목소리, 엄마 목소리로. 그래가지고 난리가 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 일단은 자기 엄마 목소리를 해가지고 수습을 하고 일단은 엄마한테 진실로 얘기를 해야 되는데 못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어떻게 할까 하다가 이제 아빠한테 고민해서 전화를 해요. 아빠한테 딱 전화를 걸었는데 아빠가 딱 받는 거예요. 이제 엄마인 척 이제 목소리를 깔고 이렇게 전화를 했는데 아빠가 사실 아빠가 아픈 거였어요. 막 되게 엄청 아프셔서 네. 멀리 떨어져서 사는 거였는데 그걸 또 모르고 있다가 이렇게 전화를 받고 알게 된 거예요. 아직 지훈이한테는 얘기하지 말라고, 수술 잘 끝났으니까 금방 돌아가겠다. 요양 중이었다는 거 몰랐다는 거예요? 아들이? 네. 그러니까 너무 슬픈 거예요. 그래서 막 엄청 슬프다 하다가 엄마가 무슨 일이냐고 하니까 알고 보니까 아빠가 통화를 했었다 이런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사건을 얘기해주게 돼요. 그러니까 엄마는 이렇게 한숨을 쉬면서 엄청 빌고 나서야 용서가 됐죠. 지훈이가 잘못했다고 빌고 난 다음에 용서가 된 거예요? 엄마가 수습하셨어요? 아니죠. 지훈이는 잘못이 없고 엄마 목소리로 괴롭힌다고 얘기를 했다니까요. 그럼 엄마가 빌어야지. 근데 지훈이가 잘못을 안 한 건 아니죠. 엄마의 목소리를 빌어가지고 학원도 안 다니고 해야 할 것들을 안 했잖아요. 근데 그 사건에서는 관련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 형준이 얘가 안 해가지고 알려준 거는 잘못이 되긴 하겠죠.
이 글의 작가는 무슨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이거 아이들이 한 11살 아이들이 읽으면 하는 책이에요. 네. 11살부터 뭐 5학년까지. 무슨 엄마의 진실된 사랑을 알아줬으면 하는 마음인 것 같아요. 우리가 목소리를 낸다 그러잖아요. 네. 목소리 내는 거는 되게 무게감이 있는 거예요. 누가 막 의문은 하지 않고 목소리만 낼 수 없거든요. 어른이 목소리를 내는 거는 거기에 합당한 무게감이 있는 행동을 하기 때문이죠. 근데 아이들은 그런 걸 잘 모르니까 어른들은 마음대로 하는 것 같잖아요. 근데 뭔가 한 사람의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는 한 사람의 의무와 책임을 다 해야 되죠. 그게 뭐든. 근데 아이들은 이제 그런 걸 모르니까 이제 어른 흉내만 내는 그런 목소리. 어른의 권리는 갖고 싶고 어른의 의무는 갖고 싶지 않은 아이들의 얘기라고 볼 수 있죠. 그 목소리라는 거는 너도 네 목소리를 내. 이 말은 네 의견을 내라는 거잖아요. 그 말 자체에서 무게감이 있는 말이죠. 자유도 마찬가지죠. 자유는 되게 무게감이 있는 말이거든요. 그냥 마음대로 하는 게 자유가 아니라 내가 선택한 것까지 다 책임지는 게 자유지. 그럼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거의 어떤 부분이 좋았어요? 옛날에도 읽었고 좀 커서도 읽었잖아요. 좀 다르게 느껴졌거나 좀 재미있는 부분이 있다면 마음대로 얘기하는 마음대로 자기를 좌지우지하고 막 학원을 다니라고 하는 엄마의 슬픔을 알게 됐네요. 엄마의 목소리로. 그죠? 그때가 그 부분이 가장 마음에 들었어요. 네, 슬펐고. 그러니까 어른들이 모든 걸 다 자식한테 얘기하진 않죠. 그런 그쵸. 어른이 있다면 아마 좀 치료를 받아야 될 거예요. 근데 그런 얘기를 하지 않는다고 해서 어른이 슬픔을 안 느끼거나 마음 안에 아이가 없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쵸. 다 아이예요. 어떻게 보면 어른 자기 아이하고 지내는 것도 나의 아이하고 나의 진짜 아이가 만나는 그런 느낌이 들 때가 많아요. 아이하고 노는 것처럼 어른들도 가만 보면 다 아이고 민서의 할머니, 민서의 할아버지도 다 아이 같은 면이 있죠. 그 면을 그냥 사회적인 압박이나 사회적인 기능 속에서 숨겨놓고 살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런 게 올라올 때는 아이 같아질 때가 있잖아요, 사람이. 정말 왜 저래, 갑자기 좀 3살, 뭐 13살 사람도 안 하는 행동을 왜 해? 라고 하면은 그때 숨겨놨던 아이가 이제 뛰쳐나왔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민서는 말의 힘을 얼마나 믿어요? 그 명언 중에 그 있는데 말을 함부로 하지 말라고. 그게 다른 그 듣는 사람의 마음에 이제 성공의 씨앗이나 실패의 씨앗을 심는다. 둘다 그런 되죠. 얘기가 있어요. 근데 그게 성공의 씨앗도 될 수 있고 실패의 씨앗도 할 수 있다고 얘기하면 못 할 수도 있고 할 수 있다고 얘기하면 그 사람한테 성공의 씨앗을 심어주는 거고 넌 안 되라고 얘기하면은 그게 실패의 씨앗이 되기도 하는데 그렇다고 남의 말에 막 움직이는 거는 좀 너무 위험하지 않아요? 네 주변에 어떤 사람이 있을 줄 알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말을 해주는 사람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 그러면 내가 나한테 해주면 돼요. 나쁘지 않아요. 내가 나한테 해주고 그런 말을 하거나 그렇게 삶을 살아본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실패한 사람들, 그러니까 시도 안 한 사람들한테 조언을 듣는 게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시도를 해본 사람한테 들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모든 일은? 그쵸. 시도를 하거나, 그러니까 실패를 한 건 상관없어요. 하는 중이니까. 실패를 하거나 시도를 하거나 성공을 한 사람의 조언을 안 듣고 안 해본 사람들의 조언을 되게 많이 듣거든요. 그거 되게 이상하다는 아이러니라고 생각해요. 그거 안 돼. 내 지인이 했는데 안 됐어. 뭐 자기 얘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누군가한테 막 부정적인 조언을 하는 사람은 아예 애초부터 시도를 안 한 사람들이니까 그 사람들에게 조언을 듣는 거는 좀 위험한 말이죠. 본인이 찾아야지. 실패를 해봤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피드백을 받아본 사람들을 찾아서 해야지 안 해본 사람한테 왜 조언을 자꾸 들어요? 그잖아요. 이상하지 않아요? 애초부터가? 헨리 포드가 선생님 되게 좋아하는데 네가 할 수 있다고 믿든 하지 못한다고 믿든 네 말대로 될 거라고 그런 말을 해요. 그러니까 그때 옛날에 자동차가 누가 자동차를 타냐고 헨리 포드한테. 지금 우리한테 당연하지만 사람들이 마차를 타지. 저기 기품 없이 무슨 수레를 누가 돈 내고 타냐고 그랬단 말이에요. 처음 시작할 때. 그 정도로 사람들의 관점은 그런 거예요. 수레를 누가 돈 내고 타냐. 누가 돈을 내고 사겠냐고. 그럼 마부처럼 기사도 따로 있고 이런 게 너무 이상했던 거예요. 근데 헨리 포드는 이제 그런 거를 처음에 시작점에 있는 사람들은 다 비판이나 나쁜 말을 듣게 되죠. 근데 그게 정말 좋아하면 그거에 대해서 그렇게 포기하지 않죠. 근데 그 가는 길이 너무 따갑지. 응원해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죠? 여기서 얘기하는 목소리 교환소는 목소리는 어떤 의미라고 생각해요? 그냥 모든 걸 의미한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 사람의 입장? 그 사람의 입장, 감정, 숨기고 왔던 일들 모두 알 수 있는 거. 그리고 다른 입장이 돼볼 수 있는 거죠. 교환을 해봐서. 그죠? 이점만 챙기려고 했는데 오히려 엄마의 깊은 얘기를 알게 된다거나. 그죠?
이게 사람들 얘기할 때 말 예쁘게 해 이런 말이 입에 붙은 사람도 있거든요. 말 예쁘게 하라고. 근데 그 말 선생님 되게 거슬리는 부분이에요. 말을 왜 예쁘게 해야 돼요? 그래서 그런 생각 해본 적 있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공격적인 말은 안 하는 게 맞죠. 네. 그러니까 하지 말아야 할 말만 안 하면 돼요, 사람이. 그러니까 내가 들어서 기분 나쁠 말 같은 건 안 해도 되는데 말 좀 예쁘게 해 이런 말을 되게 맨날 습관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엄청 스트레스 받아요. 어떻게 해야 예쁘게 말하는 건데요? 민선 말 예쁘게 하나요? 그러니까 말을 예쁘게 한다는 건 내가 듣고 싶은 얘기를 해라고 바꿔 써도 돼요? 맞죠? 내가 듣고 싶은 얘기를 해. 그럼 내가 듣고 싶은 얘기를 왜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그 예쁘게 해라는 말 되게 난 노이로제 있거든요. 말 좀 예쁘게 하라고. 그럼 차라리 그러니까 나는 그렇게 지켜야 하는 말을 지켜야 한다고 생각해요. 상대가 싫은 말, 상대가 불편하거나 불안해하는 말을 안 하는 거 그냥 예의잖아요. 그거는 그냥 그거 말고 상대가 원하는 말을 할 의무가 있나 내가?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야 당연히 커가는 과정이니까 선생님으로서 얘가 가장 기뻐하고 반응할 말을 해주는 건 의무죠. 어떻게 생각하면 선생님 권리기도 하고. 근데 어른이 말을 예쁘게 하라고. 특히 뭐 남녀 관계에서 남자가 여자한테 말을 예쁘게 해라. 여자가 남자한테 말을 예쁘게 해라. 이 말은 그냥 내가 원하는 대접을 해줘라. 하고 이렇게 느껴져서 어떤 게 예쁘게 하는 거야? 뭐 이렇게 한번 따진 적 있죠. 민서도 말을 예쁘게 하는 친구들을 본 적 있나요 혹시? 있죠. 그런 친구들은 좋은 말만 하나요? 아니 좋은 말 하죠. 근데 좋은 말만 하면 거짓말 같지 않아요? 네. 그죠?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진짜로 좋아하는 표정으로 좋은 얘기를 해줘야 진심으로 느껴지지. 여기 지훈이가 엄마가 사랑한다고 하는데 왜 못 믿어요? 사랑하잖아요. 그 사건을 든 다음 이후에야 사랑한다고 얘기하니까 알아들은 거죠. 그 전에는 맨날 의무만 지어주고 사랑한다고 하니까 믿지 않는 건가? 그쵸. 그러니까 자기한테 너무 따분하고 힘든 재미없고 학원이 그렇게 목소리를 바꿔서 가기 싫을 정도로 그렇게 가기 싫은 학원이 있었나요? 얘한테. 그렇겠죠. 그러니까 의무를 다하고 싶지 않은 그런 마음이 있네요, 애가. 그죠? 네. 그러니까 부모가 되면은 이게 아이의 미래가 되게 보이잖아요. 보일 수밖에 없죠. 나이가 훨씬 있고. 그러니까 민서가 1학년 아이들을 보면 지금 민서 중1이니까 초등학교 1학년 아이들이 보면 쟤 저렇게 하면 안 되겠네 싶은 거 있죠. 민서가 지금 저기 중1이니까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어른들도 애들을 보면 저렇게 하면 안 되겠네 싶은 당연한 이런 규정들이 있잖아요. 그냥 뭐 인간을 놓고 보는 가능성 말고. 그러면 이제 그거에 대해서 수정을 해주고 좀 교정을 해줘야 밖에 나가서 깨지는 걸 덜 하잖아요. 그래서 자꾸 부모가 자꾸 지시하고 명령을 하거든요. 근데 그건 효과가 되게 없어요. 지시하고 명령해봤자 애들은 다 부모의 행동에서부터 배우는 거지 부모의 말로부터 배우잖아요. 부모가 맨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책을 읽는 집에 애는 그렇게 책을 안 읽고는 못 배기죠. 그리고 집에서 부모가 맨날 부부싸움을 하거나 모든 갈등의 원흉이 되는 그런 집은 그 집의 아이들도 안 싸우고는 못 배겨요. 그러니까 사람은 말로 배우는 게 아니라 행동으로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들이 얼마나 영특한데요. 부모의 모든 걸 행동으로 배워요. 그래서 선생님도 그냥 저거 말뿐이네 라고 생각할 때가 있었거든요. 어렸을 때. 엄마 아빠는 못 지키는데 라고 이렇게 생각했던 거 있죠. 자기가 못 지켜서 불안해서 나한테 하라고 하는구나 막 이런 거 있죠. 이 책을 읽고 가장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었단 뭐예요? 뭔가 이 산신령 아저씨를 조금 더 풀어줬으면 어땠을까? 산신령 아저씨가 역사가 있거나 뭐 이렇게 그런 뭐 에피소드가 있었을 것 같은데 어렸을 때 뭐 사랑한다는 말을 못하고 뭐 누군가를 잃었거나 뭐 이런 거. 그러니까 내용 자체가 좀 가볍고 생각을 많이 해볼 거리가 있어서 좋네요. 나는 목소리에 컴플렉스를 가진 애 얘기인 줄 알았는데 그죠? 민서는 말의 내용과 말의 어조 중에 뭐가 더 사람한테 영향을 줄 거라고 생각해요? 어조. 되게 의외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람은 내용 잘 안 듣고 그 사람의 말하는 속도, 그다음에 말하는 소리의 크기, 그리고 말과 말 간의 여유 있잖아요. 거기에서 그냥 바로 본능적으로 파악해요. 얘 말 들을 필요 없구나. 아니면 얘 말 좀 들어야겠다. 얘 말을 들으면 내 생존에 유리하겠구나. 어조가 그 사람이 하고 싶고자 하는 감정이 다 숨겨져 있잖아요. 다 들어가죠. 그러니까 막 혈안이 돼가지고 나를 막 설득을 하고 있는데 속으로 생각하죠. 사기꾼이구나. 그리고 이게 특히 나한테 전투력이 없어. 나한테 크게 나를 설득하려고 하는 의지가 없는데도 이 사람한테 쟤다. 쟤랑 같이 하면 성공할 것 같다라는 게 느껴질 수 있는 사람이 있죠. 그러니까 그 사람의 어조나 목소리는 굉장한 임팩트가 있어요. 외모보다 더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의 사회성을 측정하는 게 뭐 이제 10대인 경우에는
선생님이 무슨 잡지에서 봤는데 머리를 잘 만지는 거. 머리를 잘 만지는 게 이 아이의 사회성을 측정하는 그 정도래요. 그러니까 머리 스타일 남자나 여자나 그리고 그리고 두 번째가 그 아이의 목소리. 그래서 여러 사람 앞에서 말 안 해본 애들은 목소리가 다 기어 들어가요. 안으로 발성 자체가 되게 기어 들어가고 선천적으로도 기어 들어가는 애들이 있거든요. 이제 그런 애들도 애들하고 크게 여러 번 얘기하고 되게 의사 결정을 누군가가 힘을 실어주잖아요. 그럼 목소리 커져요. 바깥으로 팍팍 나가요. 근데 아무도 무슨 얘기하면 뭐라고? 아 뭐라고요? 뭐 이런 식으로 대접을 받으면 목소리가 다 기어 들어가죠. 그래서 목소리는 굉장히 큰 여러 가지 특질 중에 하나예요. 영향력 있는 특질이구나. 쟤는 저런 아이구나 하고 판단할 수 있겠죠. 그죠? 목소리가 좋은 사람을 별로 본 적이 없죠. 주변에 선생님들은 있잖아요. 선생님들은 많죠. 좀 임팩트가 좀 이렇게 딕션이 되게 또렷해야 되는 직업이잖아요. 선생님 자체가 강단에 쓰시려면 그러면은 그분이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 자체가 그런 분 있지 않아요? 내용 아주 좋은데 너무 졸리는 목소리 때문에 애들이 수업을 안 듣는다거나. 있어요. 너무 안타깝지 않아요? 선생님은 옛날에 물리 선생님이 정말 잘 가르치셨거든요. 네. 근데 너무너무 톤이 베이지 톤인 거예요. 그래서 조금만 정신 안 차리면 졸리는 거예요. 근데 너무 일정해요. 그러니까 거의 아인슈타인이 울고 갈 정도로 멋진 선생님이었는데 아이들이 정말 다 자는 거예요. 정말 참을 수 없어서 자는 거예요. 진짜 극기 훈련을 해도. 그래서 저분이 톤을 바꾸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했죠. 이 인토네이션이 정말 중요한데 이 억양을 바꿀 생각이 없대요. 그러면은 억양이 있어서 막 잘 박히는데 생각보다 내용은 별로 없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도 있어요. 있죠. 근데 그런 사람은 일단 근데 전달력이잖아요. 전달력에서 변화를 깨하는 사람이 컨텐츠가 형편없기가 쉽지가 않아요. 왜냐면 전달력 자체에도 상대 거예요, 내 거예요. 상대를 배려하는 거죠. 네. 상대를 배려하는 사람이 컨텐츠 자체를 되게 나약하게 하진 않죠. 아니 근데 뭐 그런 애들 있거든요. 초반에 영어 발음을 엄청 굴리는 애들 있어요. 그럼 남들이 보면 영어 되게 잘하는 것 같은데 쓰는 단어는 100단어도 안 돼요. 그런 이제 초기에 이제 비기너들 빼고는 그냥 어른들 사이에서는 이게 인토네이션의 변화를 줘가지고 상대한테 되게 임팩트를 주는 사람들 중에 내용이 허접하다는 거의 들어본 적 없는 것 같아요. 사기꾼들은 가능해요. 목소리는 되게 좋은데 들어보면 내용이 하나도 없어. 목소리는 정말 여유로워요. 정말 여유롭고 막 우아한데 내용은 없다. 그러니까 이제 겉에 깡통도 중요하고 안에 까봤을 때 알이 그득그득한 것도 중요하고 이 두 가지 다 컨텐츠와 스타일은 다 중요해요. 민서는 굳이 따지면 뭐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컨텐츠와 스타일. 스타일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스타일로 왜? 스타일이 좋아야 선택받으니까? 네. 일단 스타일 먼저 보잖아요, 사람들을 보면. 그렇지. 그 스타일 좋은 애들 중에서도 컨텐츠 좋은 애들이 선택을 받죠. 그렇죠. 민서는 목소리 좋은 편이잖아요. 딕션도 좋고 많이 이렇게 부각을 많이 받았잖아요. 목소리가 좋으면 뭐 이점 있나요? 뭐 딱히 좋은 거는 느껴본 적 없지만 근데 뭔가 그런 목소리를 하면 뭔가 자신감이 생기기도 하죠. 자기 목소리를 듣는데 내가 내 목소리를 듣는데 너무 싫어 이렇지 않으면 진짜 좋은 거예요. 그래요? 보통 사람들은 자기 목소리를 못 듣거든요. 싫어서. 근데 내가 내 목소리를 듣는데 내 목소리 괜찮네 라고 하면 진짜 좋은 거예요. 정말. 부끄러워서 못 들어요. 너무 싫어. 너무 싫어서 혐오감을 느끼는 거의 그 정도. 그래서 옛날에 녹음기 같은 걸로 막 어렸을 때 선생님 뭐 학교에서 숙제로 영어로 녹음해가지고 보내라고 하면은 너무 싫어가지고 너무 쥐구멍에 숨고 싶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내 목소리는 내가 듣는 내 목소리하고 틀리거든요. 녹음기를 통해서 듣는 내 목소리는. 왜요? 똑같은 거 아니에요? 달라요. 그러니까 내 귀에 듣는 내 목소리하고 그러니까 한번 녹음기로서 들리는 내 목소리는 틀리다고 하더라고요. 다르다고. 아니 근데 그렇게 느껴지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느껴질 수도 있죠. 제가 보기에는 저 지금 목소리하고 녹음은 되는 목소리하고 다를 게 없다고. 아니 뭐 거울 봐도 남이 보는 얼굴하고 내 얼굴하고 다르듯이 대칭이 다르듯이 목소리도 많이 다르다고 얘기하다. 내가 이러냐? 막 이런 거. 다른 애들은 똑같아 이러는데 이제 그 사람은 그렇게 느껴지는 거지. 그치. 그리고 그냥 별거 아니게 그냥 별 생각 없는 사람인데 그냥 뭐 잠깐 얘기했는데 목소리 되게 좋은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다시 보게 되죠. 아니면 외모는 되게 수려해. 자려해. 자연스럽고 화려해요. 근데 말을 했는데 진짜 무슨 맹구 소리를 낼 때가 있어. 남자들이 막 다 갈라지고 막 이러면 모든 정이 다 떨어진대요, 선생님은. 좀 약간 중후한 목소리가 그러니까 여성이 사회적 지위가 올라갈수록 목소리가 좀 낮아진다고 하더라고요.
네, 진짜 잘생긴 애가 있는데 음. 그 옛날에 음. 우리 학교에서 잘생긴 애가 있는데 걔 목소리가 새소리가 나는. 그런 친구들 있어요. 맞아. 이제 그런 친구는 약간 성격이 내성적일 수도 있거든요. 아 그런 게 아닌 것 같아. 아 목소리 자체가 그래요? 안타깝네요. 응. 근데 목소리는 변화할 수 있어요. 자신의 목을 이렇게 악기 삼아 가지고 이 울통 좀 울려보고 좀 낮게 얘기하고 그러면은 괜찮아요. 그렇게 교정 가능한데 처음에는 좀 스트레스 받을 수 있죠. 나의 그 외적인 가치하고 목소리가 이제 괴리가 좀 크다. 그러면 이제 스트레스는 받을 수 있지만 노력하면 되죠. 그러면 자기도 알아요? 목소리 안 좋은 거? 아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말을 좀 삼가해요. 그렇진 않아요. 그럼 아니면 주변 애들이 또 목소리 왜 그러냐 막 이렇게 얘기해. 변성기면 또 달라질 수도 있으니까. 더 안 좋아질 수도 있죠. 아 목소리 교환서를 한마디로 하자면 목소리 교환서 몰랐던 엄마의 진심을 알다. 몰랐던 엄마의 진심을 알자. 그리고 목소리 교환하고 싶지만 책임은 안 지고 싶은 어린아이들의 성장기.